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이 이야기는요, 현재도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장맛비의 특수를 노리고 어느 한적한 산속 저수지로 혼자서 낚시를 갔습니다. 밤은 깊어가는데 저수지엔 사람도 없고 황소개구리 울음소리만 들릴 뿐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이렇듯 저는 혼자서 산속 저수지에서도 낚시를 잘 즐기는 편이에요. 조용하기도 하고 사색도 좀 하고요. 그런데 그날은 시간이 자정을 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물천봉 소리.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낚시를 왔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 물천봉 소리. 처음엔 저는 와가지고 수심 체크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이윽고 전 커피를 마셔야지 하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고, 지금 도착한 사람과 같이 마셔야겠다 하고 커피 한 잔을 들고서는 소리가 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헐? 분명히 낚싯대는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낚싯대는 딱 한 대만 있었는데 심지어 낚싯대에는 낚싯줄도 매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 찾겠다고 불빛을 비추어 봐도 사람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라? 어딜 갔지? 하고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들려오는 물천봉 소리. 순간적으로 불을 그쪽으로 비추었더니 이게 웬걸? 사람은 없고 빈 낚싯대만 허공에서 물속으로 첨벙거리고 있는 겁니다. 제 눈을 의심하고 불을 끄고 다시 비췄더니 역시나 사람은 없고 빈 낚싯대만 물속으로 첨벙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겁이 나서 모든 걸 다 놔두고서 얼른 저수지를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날이 새고 나서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다시 한번 저수지에 가봤더니 모든 것은 그대로였고 저수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빈 낚싯대도 없었어요. 저는 곧바로 모든 장비를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호회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도무지 믿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고 하고 그저께 다시 한번 그곳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3명이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덜 무서웠고 또다시 깊은 밤이 찾아왔어요. 제 왼쪽 사람이랑은 나란히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저쪽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는 쪽에서는 웅성웅성하는 얘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자 제 옆에 있던 동료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야, 저기 누가 왔나벼. 그래서 저는 그 친구 쪽으로 불을 비췄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는 그 친구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커피 마시러 와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나 그 친구는 전혀 오질 않았고 듣는 채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웅성대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친구 커피까지 다 들고 그쪽으로 다가가서 말했어요. 야, 뭐해? 누가 왔었어? 그러자 그 친구가 화들짝 놀라면서 대답을 합니다. 뭐야? 어디 갔지? 방금 분명히 옆에 사람 있었는데? 뭐라고 했는데? 아니 그게 여기 자주 오냐고 물어보길래 가끔 온다고 말했지. 그리고 무슨 미끼 쓰냐고 물어오길래 오늘은 새우 한번 써본다고 그랬거든? 그러나 여기저기 불을 비춰봐도 사람은커녕 사람의 흔적조차 보이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장비를 챙겨서 그 밤중에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지역에 있는 낚시점에 문의를 했어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는데 뭐 아시는 거 있냐? 그랬더니 그 낚시점 주인분께서 당신들이 겪었던 그 일들 당신들만 겪는 일 아니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이미 많은 낚시꾼들이 거기서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전에 그곳 저수지에 무덤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농수로도 많이 필요하고 생활용수도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저수지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이름 없는 묘지들을 다 수장했다고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다 듣고 나니까 아, 내 동료들이 봤던 것도 전부 귀신이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호젓한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총각대 낚시 친구와 형님, 그리고 형님의 친구분과 아마 봉담저수지로 기억이 됩니다. 도로 옆에서 산기슭으로 조금 가서 텐트 치고 라면 먹고 나니까 곧 어둑어둑해졌어요. 형님하고 저는 조금 떨어져서 깊은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칸델라 불빛을 밝히고 느긋하게 떡밥을 던져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형님은 낚시터에 오시긴 해도 뭐 돼지고기 삼겹살 굽고 소주 한두 병 까시고 그냥 주무시기만 했었어요. 낚시터에 소주가로 오시는 분인지라. 그런 그분이 소주에 취하는 것도 잠깐? 이제는 저보다 더 낚시에 열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붕어는 안 나오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어느덧 밤 12시가 훌쩍 넘었는데 형님께서 저한테 낮은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야, 동서봐. 참 이상하다. 왜 낚싯바늘에 머리카락이 달려 나오지? 아까도 두세 번 머리카락이 붙어 나오길래 내 건 줄 알고 무심코 지나쳤는데 이게 벌써 5번째야. 안 그래도 붕어가 안 나와 기분 나쁜데 말이야. 에이 형님, 이제 들어가 잡시다. 아침에 조가도 시원찮고 해서 짐 싸가지고 금세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였어요. 형님 친구분이 신문지를 들고 허겁지겁 형님 사무실로 막 뛰어오셨는데 그 신문에는 봉담저수지에서 한 여자의 변사체가 물에 떠올라왔다고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저희들이 낚시했던 곳이었던 거예요. 주위에 이런 이야기를 막 들려주고 했더니 그 옛사람들 말씀이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나 여기 있다 하고 신호를 준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아직도 그 봉담저수지로는 낚시를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날 밤에 머리카락을 건져 올린 거며 술하고 먹는 거나 즐기던 우리 형님께서 그렇게 낚시에 열중했던 것을 보면 정말로 뭔가 신호를 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